요즘 이제 처진 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사실 이 처진 눈 때문에 오신 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다양하게 있고 나이대별로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처진 눈 해결법 총정리 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요즘 눈이 점점 처지고 이마 주름까지 생기는데 제가 30대 초반인데 이거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 이제 처진 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사실 이 처진 눈 때문에 오신 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다양하게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처졌다 이게 사람마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년분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무슨 처진 걸 얘기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처진 눈 해결법 총정리 해드려 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우드원 성형외과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하안검이랑 눈썹 거상술을 하셨는데 맞아요. 네. 제가 아빠를 보면서 나도 눈 처짐과 이마 주름, 나이가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나 쌍꺼풀 수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PD님 같은 경우는 그것부터 고려를 하는 게 맞고요. 방금 PD님 말 속에 다 정답이 있긴 한데 나이대별로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눈썹파 거상술 그리고 하안검 수술, 이게 이제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중년분들한테 이제 맞추는 원인과 해결법이 있는 거고, PD님 같은 경우에는 젊기 때문에 그런 수술의 대상은 아니고, 반면에 처져 보이는 이유가 어떤 눈꺼풀의 처짐 혹은 졸려 보이는 눈,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눈매 교정과 쌍꺼풀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일단 제 눈 처짐 이거 왜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생각해봐야 될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피부의 탄력 저하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타고난 그게 일단 무시는 못할 건데, 그거랑 별개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가 줄어들고, 또 눈꺼풀 그리고 이 주변 피부 쪽이 점점 잡아주고 있는 인대의 힘들도 떨어지고 하면서 처지게 돼요. 특히 이 이마와 눈썹 주변은 움직임이 워낙에 많은 부위다 보니까 탄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눈 주변 근육이랑 조직의 약화예요. 이 근육도 좀 점점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계속 쓰니까 인대가 딱 잡아주고 있던 것도 인대도 느슨해지면서 중력 따라서 점점 처진 눈매를 만들게 돼요. 이런 경우에 또 거꾸로 눈썹의 이마 근육이 점점 보상작용으로 더 과하게 움직이면서 주름까지도 심해지게 돼요. 세 번째는 이 지방의 돌출 그리고 뭐 중력의 영향,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나이 들면은 눈 위는 이제 지방이 빠지면서 눈 아래쪽으로 점점 얘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 아래가 불룩하고 어두운 인상을 주고 여기가 더 처져 보이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선천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엔 유전적 요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늘어질 빨리 왔던 분들이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로 늘어짐이 빨리 오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눈꺼풀이 뭐 처져 있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하다. 실제로 10대 때 온 분들 중에서 이미 중년분들 수준으로 눈 뜨는 힘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안검 하수라고 하는 건데, 눈 뜨는 힘이 실제로 부족한 안검 하수, 그리고 피부 처짐이 심해서 덮여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눈 처짐은 피부의 탄력 저하, 그리고 근육도 약화되고 지방은 돌출되고, 그리고 어떤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별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쌍꺼풀 혹은 이제 눈매 교정 하시는 분들, 이건 비교적 젊은 분들인 20대 분들이 주 타겟이에요. 20대 분들은 이제 노년층처럼 이런 주변 조직들이 다 늘어지고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선천적으로 이제 눈 뜨는 힘이 떨어져 가지고 처져 보이는 사례가 많고, 아니면은 눈꺼풀이 아직 마일드하게 좀 처져서 그게 좀 덮여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눈매 교정이나 자연유착 쌍꺼풀 이런 걸 진행을 하면은 눈을 이제 또렷하게 되니까 처져 보였던 느낌이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20대 초반 여성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뭐 사실 20대 초반 여성이면은 얼마 전뿐만 아니라 늘상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뭐 이분은 딱 전형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10대 때부터 좀 졸려 보였다, 이런 안검하수 증상이 있어서 눈 뜨는 힘은 약하고 또 그래서 눈이 처져 보이는 게 고민이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게다가 이게 눈을 자꾸 못 뜨니까 이마를 너무 힘을 주니까
이마 주름도 아직 나이도 안 먹은 상태인데 생겨버린 상태예요. 또 환자분은 이제 또렷한 눈매를 원하긴 한데 또 너무 부리부리하고 인위적인 건 또 싫다. 자연스러운 선에서 쌍꺼풀도 만들고 처진 느낌 해결하고 싶다. 이게 니즈여가지고 이제 비절개로 눈매 교정 그리고 자연유착 쌍꺼풀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이제 눈매 교정으로 졸려 보였던 눈 뜨는 힘을 강화해서 이마도 덜 쓰게 만들고 쌍꺼풀은 자연스럽게 자연유착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또렷해지고 과하지 않은 쌍꺼풀 이런 결과를 얻었고 너무 이제 막 부리부리하고 그러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의 쌍꺼풀이 생겼다고 다들 뭐 좋아했다고 해서 본인도 만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사실 많아요. 남자분들은 사실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보통 니즈가 쌍꺼풀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졸린 것만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속쌍꺼풀로 만들기 때문에 속쌍꺼풀은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미 쌍꺼풀이 안 보여서 그렇게 뭐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요새 특히 뭐 여성분들 옛날부터 꾸준히 쌍꺼풀을 많이 찾았는데 요즘 몇 년 동안은 남성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저희 무돈에서도 남자분들 무쌍, 속쌍꺼풀 이런 거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네, 중년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 파거 상술이에요. 중년분들은 이제 물론 선천적인 거 어렸을 때부터 있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국 나이를 먹으면서 이 피부 처짐에 의한 눈 처짐이 많아요. 상안검 수술은 이제 눈꺼풀이 이제 심하게 처지면서 다른 겹주름도 생겨서 그 겹주름을 해결을 하고 또 눈썹을 찌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 찌르는 부분에 살도 같이 걷어내주고 이렇게 쌍꺼풀도 만들고 겹주름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안검 수술이고요. 이 상안검 수술은 기본적으로 쌍꺼풀을 만드는 그런 개념에서 피부를 좀 절개를 하고 늘어진 피부는 그만큼 좀 제거를 하고 지방도 좀 많은 분들은 지방도 같이 제거를 하면서 상안건거금이라고 눈을 뜨는 힘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 근육을 좀 더 강화시켜주면서 피부랑 봉합을 해서 쌍꺼풀이 없던 분들은 이제 쌍꺼풀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지예요. 이분은 이제 60대 여성분이 시야가 좁아지고 눈썹을 찌른다. 이래서 이제 쌍꺼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원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안검 수술로 피부도 좀 제거를 하고 남는 지방도 제거를 하고 눈뜨는 힘도 보강을 하고 전형적인 그렇게 상안검 수술을 시행을 해서 눈뜨기가 많이 편해졌다. 시야가 훨씬 좀 트였다. 이렇게 만족하셨던 케이스예요. 사진을 봤을 때 저희 엄마도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자연스러워졌는데 이 기존에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쌍꺼풀 라인 건드리지 않고 처진 눈만 교정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요. 사실 중년분들 쌍꺼풀이 젊은 분들 쌍꺼풀에 비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조금 뭔가 진하게 들어가고 위가 약간은 불룩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쌍꺼풀이 기존에 있던 분이라면은 쌍꺼풀을 안 건들면서 해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눈썹 하거상술, 요즘에 이제 눈썹 거상 이렇게들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불리고 있어요. 이 눈썹 하거상술은 쌍꺼풀 라인을 유지하고 안 건드리고 이 밑에 여기서부터 이제 절개를 해서 여기 아래로 이제 처진 피부 양만큼을 제거를 해서 여기를 당겨 올려주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당겨 올려주니까 눈꺼풀도 좀 더 탄력 있어 보이게 되고 처진 쌍꺼풀은 이제 피부가 걷어지면서 기존에 젊었을 때 보였던 그 쌍꺼풀 라인이 다시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 여성분인데 기존의 쌍꺼풀을 유지하면서 눈썹 아래 처진 것만 좀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보통 인위적인 변화를 싫어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티도 안 나게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원하시고 그래서 이 눈썹 거상술로 자연스럽게 처진 부분만 개선을 해서 훨씬 더 선명하고 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담 없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됐죠. 그럼 원장님, 이 두 가지로도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가 이제 이마 거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중년분들 처진 거에서 상안검, 눈썹파 거상,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마 거상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각각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본인 구조에 제일 맞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이마 거상 같은 경우에는 이마, 뭐 미간, 눈썹, 눈꺼풀, 그러니까 이 상안면부가 동시에 다 처진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 이마 쪽에서도 접근을 해서 눈썹과 이마를 동시에 당겨 올려줘서 개선을 해서 피곤한 인상도 이제 밝게 만들어주고 눈매도 더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요새 중년분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20, 30대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찾아요. 이 젊은 분들은 제가 아까 쌍꺼풀 눈매 교정을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수술들이 눈썹이 기본적으로 처진 분들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쁜 눈의 공통점은 라인이 이뻐서라기보다는 라인도 이쁘지만 눈 위의 공간, 즉 눈썹과 쌍꺼풀 사이의 이 공간이 넓고 시원한 분들이 눈도 예쁘고 선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오히려 그런
그런 눈을 만들기 위해서 이마 거상 많이들 찾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눈썹파 거상 그리고 상안검 이런 것들은 이 눈과 눈썹이 좀 좁으신 분들이 받으면 다소 인상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상안검 수술 받고 눈 부리부리해서 그거 못 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담 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간격이 좁은 분들은 그 두 가지 수술을 추천을 하지 않고 이마 거상 수술을 추천을 해드려요. 이마 거상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눈썹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수술로는 거꾸로 공간이 오히려 좁은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수술이고, 좁은 게 넓어지니까 더 젊어 보이고 더 시원하게 돼요. 이 수술은 이제 또 헤어라인 여기 위쪽 두피 쪽에서 조금만 절개하고 내시경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줘서 당기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마를 여기를 뭐 다 어떻게 수술한다고 하면서 되게 겁내는데, 사실 오히려 절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흉터도 두피 안쪽으로 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는 수술이에요. 네, 이분은 40대 중반 여성분이었던 것 같고요. 평소에 뭐 졸려 보이는 인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아서 내려왔는데, 직접 뵈니까 이제 졸려 보이는 인상이 꼭 졸린 눈만이 문제는 아니고 눈썹이 내려오면서 눈꺼풀도 덮이고, 그래서 쌍꺼풀 라인이 약간 이렇게 덮여 보이니까 더 인상이 무겁고 피곤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목표가 막 쌍꺼풀이 뭐 도또렷하게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인상이 좀 더 밝고 시원한 인상을 바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단순히 뭐 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눈썹과 이마 처짐이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마 거상술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헤어라인 안쪽에서 조그만 절개만 진행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피부랑 근육을 좀 들어 올리고 눈썹 위치를 조정하고 이마주름도 펴주면서 한꺼번에 다 개선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눈매도 또렷해지고 뭐 눈썹과 이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더 밝고 생기 있는 인상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특히 또 사진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데 본인이 생활하면서도 이 이마 주름이 훨씬 덜 쓰인 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젊어진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술은 측두 거상술인데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수술은 이제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만큼 자주 하는 수술은 아니고, 좀 특정되게 이 눈썹 바깥쪽이나 눈꼬리 부분만의 처짐 때문에 여기만 좀 올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눈 바깥쪽이 아래로 처지면 어쨌든 인상이 좀 피곤해 보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좀 게을러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측두 거상술은 여기를 올려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측두 거상술은 이 관자놀이 부분의 두피 안쪽에서 작게 절개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흉터가 두피 안쪽에 가려지니까 흉터를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처진 피부와 근육을 박리를 한 다음에 들어 올려서 여기를 바깥쪽을 자연스럽게 리프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진 조직을 이제 제거한 다음에 남는 조직끼리 모아서 봉합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수술이에요. 그럼 원장님, 이마 거상술, 측두 거상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둘 중에 고민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네. 저도 헷갈리는데 네.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부위 그리고 효과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눈썹 전체, 뭐 이마 다 같이 다 고민이다. 그러면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려줄 필요 있어요. 이마 거상술이 측두는 효과 없다 이게 아니고, 측두도 하고 앞쪽도 하고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이마 거상술이에요. 근데 여기가 더 올라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 바깥쪽만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게 고민이라면은 측두 거상술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마 거상술이 그만큼 효과도 넓고 그래서 더 강력한 장점은 있고요. 측두 거상술은 이제 조금 더 국소적인 범위고 그래서 좀 더 빠른 회복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얼굴 상태, 눈썹의 상태, 처진 상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의 선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이 눈썹 또 실리프팅, 이마 실리프팅도 있던데 좀 거상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런 실리프팅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술 겁내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고 좀 더 이제 쉽게 좀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시술은 어쨌든 장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고 비수술이니까 칼도 안 되고 회복도 빠르고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 한계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효과는 일단 개인의 피부나 뭐 탄력 정도에 따라 다른데,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하는 병원들 입장에서 뭐 6개월, 1년 설명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 시술 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오는 분들한테 이제 듣는 얘기 혹은 제가 과거에 봤던 사례들 보면은 사실 1, 2개월만 가도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간 편이고요. 극단적으로는 태어날 때쯤에 거울 보니까 다시 내려왔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처짐이 좀 심하거나 좀 조직이 딱딱한 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 어려워요. 이 C리프팅이라는 게 이제 안 그래도 피부를 잡아주는데 한계가 있는데, 특히 이마 쪽, 눈썹 쪽은 여기에 견고한 인대 조직이 있고 여기가 계속 움직이는 위치이다 보니까 실보다는 사실 수술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효과가 있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해보기도 하고 요새도 그것만 찾는 분들 해드리기도 하는데, 분명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어쨌든 효과가 빨리 사라지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최근에 어쨌든 그 눈썹 처짐 때문에 눈썹을 실리프트를 받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 보였는데 결국엔 며칠 만에 다시 떨어졌다. 특히 뭐 한쪽만 먼저 떨어지는데 한쪽은 안 떨어지니까 짝짝이 좀 이상해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셨다는 분들도 최근에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눈썹 움직임이 워낙에 많이 쓰이는 분이라서 이제 효과가 그만큼 못 갔던 거고, 이런 분은 그래서 이마 거상을 통해서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가 드릴 수 있었죠. 눈썹 처짐이라는 거는 다들 상담 때 저 눈 처져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눈썹이 처졌고, 어떤 분들은 눈꺼풀이 처졌고, 어떤 분들은 졸린 눈이고, 다 이 처졌다는 한 단어 안에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포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 그리고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선택지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건 본인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꼭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수술이 더 적합한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고, 상담도 직접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